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보도 자료로 해서 24년도 1월 16일자로 해서 자료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몇 가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연 설명을 좀 언급을 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답안지 파쇄 사건이 앞전에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이제 겸용으로 같이 있던 종이를 분실해가지고 결국에는 파쇄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서 큰 파장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술 자격제도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좀 광고를 좀 끌게요. 네. 자,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채점 전에 답안지 파쇄를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 방식이 기존 이제 주관식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에다가 자필로 정답을 기재하는 방식이었죠, 응시자가. 근데 이거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방식을 컴퓨터를 이용한 CBT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그래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차 국가기술 자격제도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023년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산업인력공단 측의 실수로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이제 발생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감사 결과 공단에서는 이전에도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정보기관은 현행 종이에다가 정답을 적는 주관식 필답형 시험 방식과 과정평가형 외부평가를 전부 다 CBT,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의 시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기술 자격 548개의 90%를 차지하는 497개 종목과 국가 전문 자격 시험 37개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이죠. 그래서 22년 공단이 시행한 국가 자격 시험의 응시 인원은 348만 명에 달하는 굉장히 엄청난 인원이 시험을 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출제나 채점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검정 사고가 야기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1년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란, 그 다음에 22년도 산업안전기사 종목이 채점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규모로 인원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전환되는 대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억울하게 불합격 당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재채점을 해가지고 합격 처리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정보처리 기능사, 계속 합격률이 막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난이도 조절 논란 등이 여기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필답형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PBT 방식으로 하루 15만 부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답안지 파쇄나 분실 사고와 같은 이른바 사람이 일으키는 에러, 그래서 휴먼 에러라고 해서 왜 기능사 실기 주관식 문제에서 등장했었죠. 휴먼 에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CBT 방식 시험이 도입이 되면 그간 수정 테이프 등으로 해오던 답안 수정이 전산 입력으로 편리해지고 시행기관도 인쇄, 발간, 운송 비용 절감은 물론 분실, 파손 위험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자, CBT 전환은 올해 전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
시점에서는 단답형 서술형 시험에 대해서도 우선 도입을 하고 2027년도에는 계산식 도표 작성 시험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기대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더라고 뭐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아울러 정부는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 환경 보장을 위해서 공단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자체 CBT 시험장을 구축하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오류를 줄인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격선 전후에 있는 주관식 답안은 채점위원이 집중 검토해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뭐 높이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이제 공단 측의 소관 자격 중에 충분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수탁기관을 앞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제 뭐 이관되거나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현장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운영 종목도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 역량을 뭐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 내용도 뭐 담겼다더라. 그런 걸 뭐 추가로 더 기재해 주겠다. 뭐 그런 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각각 있어서 좀 간단하게 제 식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은 주관식 필답형 시험의 현재 방식은 장점은 뭐냐면은 문제가 다 동일하죠. 네. 장점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그 회차에 모든 응시자가 같은 종목을 응시하는 거에 한해서 문제가 다 동일합니다. 네, 동일 종목일 경우에는 문제가 모든 응시자가 다 동일한 문제를 이제 시험을 응시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바뀌면은 이제 CBT 방식의 실기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냥 예상입니다만 예상 측면에서 문제가 서로 종목은 같은데 출제되는 문제가 서로 달라요. 응시자마다 다르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네, 이러면은 이제 복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필기가 지금 현재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기도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건 제 예상인데 공단에서 왠지 이런 짓거리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 복원하기 힘들어져요. 진짜로. 예. 지금이야 종이 시험 방식이니까 그냥 이게 종이 시험 방식이죠. 지금은 종이 사용 방식이니까 서로 문제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종료되고 나면은 응시자분들로부터 막 문제 복원을 이렇게 막 제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나 답을. 근데 만약에 이게 CBT 방식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예측이지만 서로 문제가 달라. 어이씨, 야, 이거 복원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에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예상이란 얘기예요. 이런 어떤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의 단점인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앞으로 타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맞죠? 뭐 영어 타자가 됐든 한글 타자가 됐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터치펜을 사용하는 거면은 방식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공식을 뭐 적기 위한 뭐 어떤 뭐 이제 기호, 문자 기호 같은 거를 자필로 적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터치펜을 사용해야 되죠. 전자펜, 일명 전자펜이라 그러죠. 그 왜 여러분들 왜 저기 그 카드 결제하고 나면은 왜 우리 왜 서명 같은 거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기능에 비슷한 패턴의 맥락으로, 같은 맥락의 패턴으로 이런 것도 이제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저기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둘러야죠. 신중하게 준비해서 네, 더 빨리 합격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언급했던 정보처리 기능사, 얘가 항상 이제 논란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보처리 기능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2026년도쯤에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개편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기가 작업형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업형으로 전환됐을 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향후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개 문제가 큐넷에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게 1번 경우죠. 맞죠? 이게 1번 경우예요. 2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 문제가 없어요. 없이 비공개로 실기 작업형이 진행되는 경우. 맞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다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든 만약에 1번인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2번인 경우 제가 볼 때는 2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기를 매번 실기 문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처럼 막 똑같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작업형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 시험마다 이제 알고리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이제 막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이런 경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이지만 응시자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 맞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응시자마다 컴퓨터에 자리에 앉았는데 종목은 똑같이 프로그래밍 기능사를 보는데 야 출제되는 문제가 서로 달라. 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완전히 막 별개의 문제를 막 문제은행식으로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앞으로 공단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꾸 문제 복원을 하는 거를 되게 쉽게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족보 자료가 안 통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족보 자료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이거를 합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이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그냥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막 그냥 탱자 놀 시간이 없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피곤하고 여타 다른 뭐 어떤 뭐 취업 준비나 이런 거 뭐 각종 자격증 여타 다른 자격 시험 준비 때문에 약간
겹치는 것도 있어서 많이 바쁘겠지만은 이제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이제 족보 자료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네,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방법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유일한 열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력 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개인 격차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4년 기준 자 이제 얘는 몇 번 남았습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는 앞으로 개편 전까지 8번 남았습니다. 8번. 이번에 필기 예약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이제 7번 남은 거죠. 개편 되기 전에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하세요. 이거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피곤해지는 이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기능사를 물론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기능사를 무시하는 분들은 그래 계속 무시하라 이거야. 여러분 기능사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진짜예요. 산업기사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발판이 되는 첫 단추가 원래 기능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경력관리 측면이나 여러가지 뭐 가점이라든지 어떤 용도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혜택이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기능사 등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업기사 응시가 안 돼서 기능사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고 아이 기능사 누가 준비합니까? 그딴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능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그런 학벌이라든지 어떤 놓여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자기는 뭐 이미 산업기사 뭐 기사 가지고 있으니까 기능사 그딴 거 준비하지 마세요. 이딴 식으로 조언하는 거는 그건 아주 정말 그 편협한 시각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기능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모르겠어. 다른 채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채널에서는 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능사를 봐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산업기사가 자신 없어가지고 일부러 기능사부터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준비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한 회차 한 회차 앞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대충 다음에 보면 되겠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 본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회차 한 회차 이제는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종목이 됐든 제가 여기서 언급한 종목 이외에도 종목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어떤 종목을 준비하시던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 코피 나도록 코피가 나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히 신중하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기능사 1회차 필기시험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산업기사 기사시험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예약도 성공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